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종가 기준 19년 19일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펀드 매매 동향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종목의 바텀업보다는 그때그때 움직이는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목의 추천이나 뭐 어떤 매수 매도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좀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펀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호펀드가 시장에서 제일 빨라요. 절대주익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신으로 찍히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집니다. 계속 사거나 계속 팔거나. 근데 상호펀드는 일단 운용사보단 작은 금액으로 팍 사고 팍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과 이벤트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호펀드가 매수하는 거는 키워드 중에 이제 BDI가 보여요. 페노션의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후로 지금 BDI가 신고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대한해운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대비 대한해운도 은근슬쩍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IT 소재에서는 뭐 텔레 칩스를 인수한 LX세미콘, 그리고 이제 엔터에서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SM 낙폭과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낙폭과대 플러스 밸류에이션. 이게 이틀 전에 이제 18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며칠 올라가서 20배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거. 그 다음에 수급이 비어있는 거. SFA 반도체 1분기 실적 좋았는데 기관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로직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가 조금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제 그 유료 구독을 하시는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사진 않았어요. 오히려 기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사서 틀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환율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밤 거의 12시 다 돼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냥 꺾이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다시 매도가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한솔케미칼 후성 같은 것들에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H바타같이 폴더블. 뭐 폴더블이 워낙 5월달부터 항상 이제 출시가 이제 10월, 9월, 10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죠. 네, 일단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LG전자를 매수했다. 요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매도는 일단 패널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LG 디스플레이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계속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아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동성화이텍 제가 타망로트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 올해 반토막. 수주만 보기에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조선주는 사이클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단기 주가 요거는 맞출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큰 흐름을 맞추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보험사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연속 한 3일 나왔죠. 그다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레이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LNF 최근에 오른 것들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1분기 실적 좋았던 덕산 하이메탈도 바로 파네요. 진짜 5% 10% 먹으면 바로 파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던 한세실업도 팔고, 현대해상도 보험 중에서 1분기 때 가장 많이 좋았었던 종목이죠.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피킹한 종목은 눈에 띄는 것만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종목을 역으로 찾거든요. 그래서 DOU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사실 이거는 멀티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래서 가져온 거는 이제 JB금융지주입니다. 사실 재미없는 종목이죠. 네, 은행주는 사실 오를 때는 저평가, 빠질 때는 모멘텀 부족, 맨날 똑같아요. 네, 한 10몇 년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뭐 은행주를 잘하는 매니저들도 막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금융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고 약간 바텀업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확확 바뀔 때가 있어서, 일단 수급적인 거를 퀀트 모델을 좀 돌려보면 사모펀드가 최근에 꾸준히 샀네요. 1월부터 JB금융지주를, 이게 사실 메인 종목은 아니거든요. 신한지주 KB금융에 비해서는. 근데 연기금은 계속 팔았는데 사모펀드가 계속 샀습니다. 한 군데가, 사모펀드가 보통은 이제 롱텀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산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투신도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신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연기금이 판 걸 사모펀드가 다 받았다. 외국인은 뭐 연초 대비 소폭 하라니까 관심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분기 실적 뭐 은행들 다 잘 나왔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간 사이클에서 님도 올라가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판관 비율이 이제 38%로 최저를 찍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님, 넷 인터레스트 마진 같은 경우 3%, 그 다음에 NPL, 저희 부실채권 비율도 0.5%에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0.03% 하락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판관비 줄고 부실채권 비율 줄고, 그럼 부실채권 비율이 줄면 이제 크레딧 코스트, 저희가 쌓아야 되는 충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보면 30%는 이제 그 비은행 이익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캐피탈에서 나옵니다. 캐피탈이 순이익이 연간 589억 원인데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그런, 21년도에도 30%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본질적인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지면서 이쪽도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PBR 0.4배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은행들이 PBR이 0.3배에서 0.5배에서 계속 머물 겁니다. 네. 자산도 크고 자본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JB금융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 올랐죠. 그래서 뭐 16년도부터 존버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재미는 없는 종목입니다. 네. 은행주 장기 투자하기 정말 힘들죠. 그것도 우리나라 같이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에서. 그래서 보면은 1분기 때 은행별 님 추이를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분기 때 광주, 전북, 그 다음에 부산, 그러니까 님이 희한하게 지방이 높네요. 네. 뭐 당연히 그 전국구 은행보다는 지방 은행들이 원래 조금 높습니다만 거의 님 추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 저희가 이자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네. 뭐 은행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JB금융지주를 롱머니에서도 세게 샀기 때문에 이게 좀 합리적인 의심은 좀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갑자기 오랫동안 쉬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나오고도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4월달 이후로 이렇게 팔아놨어요. 팔아놓고 다시 소폭 채우려는 모습이고, 사모펀드는 뭐 쩍 샀다 쩍 팔았다 쩍 샀다 쩍 팔았다 했다가 최근에 쫙 싸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방금 내려올 수도 있지만 금방. 근데 일단은 투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요거는 퀀트 모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기관 누적의 순매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30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잘 나왔죠. 예, 반도체 장비는 4분기 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734억에서 1분기 때 QOQ로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보통 반도체 장비가 1분기 때 좀 줄어드는데, 왜냐면 연초에는 사실 발주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국내 고객이 대부분이 이제 하이닉스가 많은데, 하이닉스 쪽이 모두 상승했더라. 중역한 매출은 370억, 77억 정도 되니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CXMX라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중국이 초반에 지금 메모리 쪽 관련된 장비들을 좀 발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 투자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하이닉스가 빠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숫자는 잘 찍힐 겁니다. 이제 하반기 때부터 수주가 줄면서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면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겠죠. 근데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1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3,060억이었어요. 그래서 4분기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수주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뭐 수주 잔고가 뭐 요 말로 뭐 100억을 놓으면 이 수주 1Q 기간에 수주를 만약에 50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을 만약에 얼마 했다고 할까요? 매출액을 한 40 정도 했다고 할까요? 40 정도? 40 정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규 수주 150, 매출 40이니까 40 빼서 110이 이제 수주 잔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110이 되고, 근데 이 매출액이 나오는 게 작년 대비해서 YY로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향후 업황도 좋아지네. 왜냐면 이거 반도체 장비는 수주 받으면 제가 볼 때 6개월 내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네, 뭐 태양광이 제가 알기로는 한 8, 9개월 정도 걸리고, 웬만한 IT 장비들은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3개월에서 뭐 2차 전지는 3개월이면 납품하거든요. 3개월에서 뭐 약간 장비 커스터마이징 좀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눈에 좀 띈다 라는 모습입니다. JB금융지주는 사실 제가 현역했을 때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네요. 뭐 이 정도로 잘 안 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프리미엄 채널에 올려드렸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